양귀비와 우미인풀 이야기. 오늘은 영월장이 서는 날이다. 동강 둔치에서 일찍 일어나 역으로 가는 다리를 향해 걸을 때 손바닥만 하게 가꾼 텃밭에 요것조것 심고 가장자리를 자갈로 친 곳이 보였다. 붉은 토끼풀과 개간냉이가 밭둑 바깥을 삥 둘러 피었다. 텃밭에서 강자갈밭으로 드나들 수 있는 샛길이 있는데 그쪽에 붉은 빛을 띤 큼직한 꽃 한 송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무심코 꽃에 다가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더는 없다. 꽃봉오리는 흡사 독고마리 열매처럼 잔가시가 무수하게 달렸고 모두 밑을 향하고 있다. 줄기 끝에 달랑 하나 핀 꽃은 하늘을 보고 있다. 도무지 이 꽃이 이곳에 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혹시나 해서 강변을 돌아다니며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찾았지만 허탕이었다. 꽃을 어떻게 처리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계단을 타고 강둑으로 오르면서 몇 번 뒤돌아보았다. 주변에 비슷한 꽃이 없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영월장은 역 앞 강둑에 펼쳐졌다. 장 입구로 들어서는 다리가 끝나는 모퉁이에는 서로 다른 사람 이름과 번호가 쓰인 유니폼을 입은 아낙들 4팀이 오가는 차와 행인들에게 굽실거리며 인사를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선거 홍보로 자리다툼이 치열하다. 그들 뒤에서 방송시설을 한 차에서 알아듣지 못할 시끄러운 소리로 지원하는 팀도 있다. 예전에는 강둑과 역 앞 31번 구도로 사이 골목에 장이 섰다. 부지런한 장사꾼들은 장판을 미리 버렸고 게으름 부리다 나온 장사꾼들은 서둘러 보따리를 펼친다. 좁은 장복판을 천천히 걸으며 고개를 이쪽 저쪽 돌리며 구경할 때 갑자기 앞에 한 노파가 나무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맞은편에서 장사하는 젊은 아낙에게 참나무를 샀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한 발짝 옆으로 비키며 그들을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 심심하여 끼어들었다. 맛 좀 보여주세요. 노파가 자줏빛이 도는 참나물 줄기를 뚝 잘라주었다. 향기 강하다. 그녀들은 입을 모아 영월장에 참나물을 파는 사람이 2~3명밖에 없다는 것과 맛이 좋다는 것을 더불어 강조했다. 그러기에 재배한 나물거리를 팔러 나온 노파가 자기의 물건을 게시하기도 전에 비싼 돈을 주고 싼 자연산 참나물을 아낙에게 자랑하는 것이다. 참나물 잎이 좀 센데도 맛은 재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한 줄기 참나물을 껌처럼 질겅질겅 씹으며 또 한 곳에 멈추었다. 장난감 같은 귀여운 괭이와 낫, 호미를 만지작거렸다. 대장간에서 만든 솜씨가 분명한데 요렇게 작게 만든 것을 실제 사용 용도보다 관광용품으로 만든 것 같다. 같은 집에서 파는 아기자기한 물건은 모두 손으로 만든 것들이다. 엿장수가 쓰는 가위도 크기가 다양하게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 흔들어 보니 소리가 선명하다. 영월장에는 약초 상도 몇 있는데 그들이 파는 약재가 다양하다. 제대로 자라지 않은 싹재 캔천마와 적하수호, 자연산 맛, 팔뚝만 한더덕과 산도라지도 좋다. 도사같이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약을 파는 옆에는 잡다한 공구상이 있다. 작년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약초갱이를 하나 샀다. 그 집에도 신기한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낫과 괭이를 하나로 만든 것인데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쓸 것 같아 값을 물어보니 생각한 것보다 비싸 사는 것을 포기했다. 강둑을 따라 길게 펼쳐진 장구경을 끝까지 하고 영월역으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역 앞 국도는 보수공사를 하느라 어수선하다. 푹 패인 길을 조심하려고 바닥을 보고 걷는데 안전모를 쓰고 깃발을 든 사람이 급히 다가오며 조심하세요. 라고 하며 시내 쪽에서 오는 차를 막았다. 길 조심하다가 더 무서운 차 조심을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시커멓게 탄 얼굴에 그가 환하게 웃는다.
영월역 광장은 좁은 편이고 약간 경사가 있다. 광장에는 동강을 사랑하는 사진 모임에서 무료 전시를 하는데 정작 구경꾼이 없다. 역을 보는 방향에서 광장 왼쪽 숲에 김삿갓 동상이 있다. 그 앞 벤치에 앉아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월에 올 때면 역사에 움직이는 궁전 하룻밤 터를 잡고 광장을 지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세수도 하고 물을 기른 생각을 할 때 두 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내가 이동 중이라는 것을 모두 알므로 한결같이 지금 어디냐? 라고 물었다.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했더니 은근히 그들은 부러워하는 눈치다. 정말로 한 달만 나 같이 살아봐요. 라는 말로 그들의 부러워하는 마음의 못을 박았다. 장 구경하고 역광장에 앉아 장미 한 겹이 피우는데 약 1시간 반 걸렸다. 강변에서 본 꽃이 궁금하여 가는 길은 복잡한 장터를 둘러 넓은 도로를 택했다. 오뚜기처럼 형식적인 안악들은 좀 전에 한 인사를 또 해댄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걸음을 멈추고 꽃이 있는 곳에 시선을 박았는데 어라 보이지 않는다. 잘못 본 것이 분명히 아닌데 감쪽같이 꽃이 사라졌다. 도깨비에게 홀렸다는 생각을 하며 성급하게 첫 계단을 밟고 내렸을 때 저 아래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왜소한 노인이 한 손을 등 뒤에 감추고 올라오면서 나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올라오고 나는 내려가면서 같은 계단에서 마주쳤다. 노인이 감춘 것은 내가 찾는 꽃이었고 뿌리째 뽑았다. 그 꽃 주세요. 내 것이요. 좀 전에 내가 발견하고 점 찍은 것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심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달랑 하나를 심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법 윽박지르는 말을 하는데도 노인도 만만찮게 나온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디카 화면을 노인의 눈앞에 들이댔다. 가져가도 살리기 어려울 거야. 어쨌든 주세요. 안 된다니까. 한참 실랑이 끝에 겨우 노인에게서 꽃을 빼앗았다. 노인은 못내 아쉬운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장 구경하는 사이 꽃을 킨 노인을 불러 커피를 한 잔 타주었다. 그도 꽃 이름이 뭔지 알면서 말하지 않았고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송이 꽃을 놓고 생각한 이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노인은 양귀비라 생각했고 나는 계양귀비라고 생각했다. 노인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내 말에 노인은 갸우뚱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귀비와 계양귀비는 비슷하다. 다른 것은 양귀비는 털이 없이 줄기가 매끈한 녹색이고 계양귀비는 꽃을 뺀 모두가 솜털이 빽빽하다. 노인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노인이 가고 난 후 나는 양귀비와 계양귀비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도 꽃을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계양귀비를 다른 말로 우미인초라 한다. 풀을 나타내는 글자를 떼버리면 우미인이다. 중국사에서 진나라 말 맹장인 항우의 애첩이 바로 우미인이다. 그녀의 다른 이름은 우희라고도 한다. 유방과 패권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걸 때 항우는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심정을 최후의 주연에서 드러냈고 우미인은 대왕의 의기가 다하였으니 천첩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은 우미인의 무덤에서 빨간색 화려한 꽃이 한 송이 피었다. 그 일을 두고 후대 송나라의 신증공은 우미인의 피가 변하여 우미인초가 되었다. 라는 시를 남겼다. 계양귀비는 그렇게 해서 우미인초가 되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여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양귀비다. 그녀에 대한 숱한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익히 안다. 공교롭게 양귀비가 죽은 것도 우미인과 비슷하다.
그녀는 불당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우미인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 두 여자는 또한 중국사의 이름을 남긴 절세미인이다. 이들의 이름을 중국인들은 식물에도 붙였고 그것들은 귀한 약이 되는 식물이다. 양귀비의 열매가 채익기 전에 상처를 내어 받은 즙을 약한 온도에서 가공하면 아편이 된다. 아편을 좋은 용도로 쓰면 그것 하나로 수십 가지 병을 고친다. 그런데 아편의 그 좋은 약성 대신 마약으로 쓰이면서 양귀비는 곧 마약으로 통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기양귀비인 우미인초도 좋은 약이 되고 독이 있는 것도 양귀비와 같다. 이렇듯 양귀비와 우미인은 쌍벽을 이루는 중국사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졌다. 나는 지금 두 여인을 대비하여 재미있는 상상을 한다. 여러 면에서 비슷한 두 여인의 섹스 능력에 대한 것이다. 양귀비는 동양 최고의 명기로 손꼽혔는데 그녀의 방중술 중 한 가지가 바로 지스팟의 구슬을 박은 것이다. 남자들이 페니스의 구슬을 박듯이 양귀비도 기원전에 벌써 질에 구슬을 박았다고 한다. 그래서 질에 구슬을 박는 수술을 양귀비 수술이라고도 한다. 중국에는 전국에서 뽑은 미모가 빼어난 많은 궁녀가 있었다. 그 중에도 양귀비를 제일의 명기로 치는 이유는 그녀가 황제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화술 또는 섹스 기술을 구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녀가 지스팟 위치에 구슬을 박아 황제에게 기쁨을 선사했다는 점은 놀랍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은 겨우 50년 전에야 지스팟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최근에야 지스팟의 조명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를 위해서든 남자를 위해서든 지스팟은 놀라운 성감대다. 사실이든 아니든 양귀비의 섹스 능력은 후세에 전해졌고 그녀의 이름을 딴 섹스를 보다 즐기려는 수술까지 생겼다. 반면 우미인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그녀가 내 생각에는 남자다운 남자, 그러나 성질이 더러운 남자여서 갈대보다는 대나무 기질을 타고난 남자, 훗날과 미래를 위해 유비처럼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응처럼 때를 기다리려고 인내와 참을성을 자랑으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던 남자인 항우를 어떤 방법으로 주로 밤에 구워 삶았는지 전해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우미인이 양귀비의 기술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녀는 양귀비보다 죽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므로 양귀비에 비하면 원시인과 마찬가지인 그녀가 질 속에 구슬을 박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오로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자연 그대로 항우를 정신 못 차리게 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양귀비와 우미인을 대비하여 재밌게 쓰려던 내 생각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마치면서 정작 내가 양귀비와 우미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녀들의 이름을 딴 양귀비와 개양귀비에만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도 양귀비 못지않은 명기를 가진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가 남자를 잘못 선택하여 결혼했다면 그녀의 그 기술은 세상에서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고 지금의 세상은 일부일초라는 요상한 법으로 남녀의 성을 사회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든 남자든 명기를 지녔다 해도 그와 걸맞은 상대를 만나기 전에는 그것은 범인들의 평균치 섹스와 다를 바 없다. 2010년 6월 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